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여름이 되다 보니까요, 성당 안에 그 주보에서 말입니다. 드레스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참례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그 교회법에 이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나요? 뭐 없는 걸로 알고 교회법은 그런 건 같은데요? 교회법에는 없죠.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없죠까지. 미사지침에도 없죠, 사실. 저희 교회법 다 배웠잖아요.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오죽했으면 할 정도로 긴 옷을 입고 계시니까 사실 여름이 되면 신자분들이 이렇게 좀 헐벗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기분이 좀 나쁘시다거나 그러시지 않을까요? 좋던데.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그래요? 눈에 별로 안 거슬리죠. 그 남자분들도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오면은 좋던가요? 기본적으로 그 여름에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미사를 온다는 거는 신앙심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신앙심의 표현이 반바지와 그다음에 짧은 옷들. 저는 뭐 그게 신앙심이 더 그것보다는 앞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사를 오는 거 저는 찬성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좀 회개하면 긴 걸로 입겠죠. 일단 신앙이 먼저다. 근데 이제 그분을 좀 알게 되면은 좀 그런 얘기는 좀 해보고 싶어요.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성당, 그러니까 주일미사, 특히 주일미사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그래도 왜 마음에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갈 때 과연 난 그렇게 나가는가에 대한 좀 질문 한 번만 해도 그렇게까지 그냥 자다가 일어난 듯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좀. 저는 뭐 별로 이런 게 걸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항상 설명을 할 때 그냥 복장, 의복이라는 게 또 그것을 입는 게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 장례식장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가느냐? 좀 아니지. 이렇게. 아니면 뭐 격식을 차린 자리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자리에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극렬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남성분들은 예배군복을 입고 돌아다닐 때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또 이 형태를 분명히 규정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지만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신을 갖고 이렇게 오느냐의 측면으로 보면 굳이 뭐 이렇게 여기까지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본당에서 주보 공지할 때 여름 뭐 옷을 입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뭐 민소매 어쩌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은 미사 올 때의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 명제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그러면 민소매는 돼, 아니면 몇 센치까지는 돼, 뭐 쪼리는데 사실 근데 쪼리는 안 되고 뒤에 무슨 이렇게 탭이 줄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아니, 그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민소매 갖고 있는 우리 전반적인 정서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디테일까지는 이게 해야 되나? 저는 해야 되나? 물음표예요. 남자들 뭐 여자들 그 맨발로 가는 건 괜찮을까요? 뭐 요즘은 맨발에 여름에 워낙 맨발에 맨발이 깔메르도 많아서. 있고 프란시스칸들은 전통적으로 양말 안 신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 가지고 얘기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건 걸리는 부분 같고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프란시스칸들 진짜 그냥 아예 맨발에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항상. 일관성이죠. 일상이 항상 겨울에도. 겨울에도 맞아요. 겨울에도.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는 민소매나 이런 것만 입고 오는 것보다 민소매는 안 되지만 맨발에 그런 수행과 고난의 의미가 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럼 성당이 약간 추울 경우 겨울에 이렇게 머플러하고 장갑 끼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장갑 끼고 있어도 돼요? 추운데. 그건 상관없군요. 우리 신부님들은 그러면 의상에 대해서 뭐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별히 신자분들에 대해서 뭐 바라는 건 전혀 없으시군요. 저는 별로 걸리는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신자분들이 불편해지시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서로가 불편해한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미사하면서 사실은 신부님들 줄여져서 그 제단 위는 높아서 보이는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상반신 뭐 밑에까지 네.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신자분들이 이제 신부님들한테 부탁하는 내용. 아, 좀 신자분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목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트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아, 내 앞에 앉았던 뭐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이 뭐 살이 쪘는지 뭐 어떠는지 뭐 앉는 순간 너무 이렇게 속옷이 다 보인다더라. 뭐 너무 짧아서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뒤에서 미사하는데 좀 불편하다, 분심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냥 서로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너무 애인이 둘이 붙어 앉아 있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많죠. 그런 거 싫다고. 신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진짜 제보하면 싫대요. 네. 저는 애정 생각하는지 안 보이죠, 미사 중에. 뭐 눈이 저 있는 거 좀 보이진 않아요. 네네. 뭐 미국에서는 미사할 때도 연인끼리 또 뭐 이렇게 그 가족끼리도 특히 연인끼리 계속 등 쓰다듬어 주고 네. 쳐다보고 입 맞추고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아주 계속 아주 계속. 계속. 아주 계속. 그래서 그리고 평화 인사할 때는 정작 그냥 이렇게 아주 가볍게 하는데 평상시 계속 정작 뭔가 기대를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거 다 좋아요. 네. 그죠? 네. 제발 성당만 빠지지 않고 나오셨으면 네. 좋겠지만은 네.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게 특히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이 뒤 굽 높은 거 아니 굽 높은 게 아니라 막 탁탁탁탁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걸을 때 이게 뒤 여기 발바닥 밑에를 쳐가지고 그럼 뭐 어떤 샌들 같은 거가 뭐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살도 마주치고 탭댄스 슈즈도 탭댄스 같은 느낌이죠. 차라리 아예 탭댄스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거는 공연으로서 예수님께 드리는 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사에 방해가 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건 소리를 별로 내는 좋지 거. 않고 소리 내는 게 좀 어쨌든 성당만 나와주면 고맙다. 그렇죠. 네. 모래도 이쁘다. 아니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렇게 또 빠져나갈 걸 만드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 신부님들은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분들 성당 미사를 열심히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누고는요, 바로 장례미사에 대한 질문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요, 신자가 아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미사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능합니까? 아마 또 신자 아닌데 장례미사 왜 관심을 가지세요? 아, 다른 가족들이 다 신자인데 할머니만 신자가 아니신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만 비신자이신 거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뭐 긴급 세례라든지 뭐 대세. 돌아가셨어도 뭐 임종 하여튼 대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례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돌아가신 분이 홀가분하게 가셨겠지만 사실 장례라는 거는 남겨진 분들의 그 예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남아 계신 가족들이 위로받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본당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더 이제 중요하실 텐데 그 신부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신자세요. 할머니는 신자인데 다른 모든 분들이 카톨릭 신자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장례미사를 하고 싶지만 이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다른 종교라거나 뭐 비종교이어서 미사를 치르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유서를 남기셔야 돼요, 사실 그 경우는. 유서를. 그 신자분이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 그건 돌아가시기 명확하게 전에. 나는 카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러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네네. 안전망으로는 이제 뭐 최강희 신부님이나 뭐 아는 신부님한테 그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꼭 최강희 신부님한테 연락. 한번 예를 들자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 최강희 신부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오늘의 전화번호도 나와요, 전화번호. 네. 근데 장례미사가
장례미사가 날짜적으로 불가능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활 바로 전에 그 목토 성삼일 동안에는 발인이 돼도 장례미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굉장히 미사를 원하고 싶은데 발인 날 이게 미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절대 장례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장례미사의 날짜를 피해서 해야 돼요. 그 전날 미리 해요. 그걸 땡겨서 하거나 보통 이게 예. 부활 때뿐만 아니라 주일도 사실 걸리거든요. 주일도 걸리죠. 네, 그래서 주일이 걸리죠. 예. 토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하시는 경우도 훨씬 근데 발인하는 날. 그럼 발인은, 보통 그 지나서 네. 실제로 네. 근데 2018년도 지난 부활대 축일 성삼일 해가지고 모 교구 신부님께서 네. 조금 선종을 하셨는데 그때 성삼일 껴가지고 네네. 그 날짜가 안 돼서 그분은 결국엔 신부님이셨는데도 사도예절로 장례미사를 할 수 없어서 네. 아니면은 이제 사도예절 대체를 했죠. 저거를 연장을 하든지 장례 장례 기간을 연장하든지 3일장을 5일장으로 연장한다든가. 근데 부담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는 할 수 없고 지나고 월요일이던가 뭐 이렇게 그런 방법도 해야겠군요. 그래서 뭐 미사를. 보통은 이제 발인이 일요일에 걸려 있으면 주일에 걸려 있으면은 네. 토요일에 미리 치르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 발인이 일요일이면 일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주일 날은 주일에는 예, 가능하면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따로.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본당 자체가 실제적으로도 장례미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본당이 왜냐면 계속 미사들이 있기 때문에 미사 자체가 아니라 주일 날은 장례미사가 안 되게 아예 안 되게. 안 되게 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네. 거기에 온전히 부활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부활에 딱 발인이 걸리신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님께 네.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겪었거든요. 오히려-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려서 그럼요. 바로 천국으로 네. 직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부활에 딱 걸렸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이거는 그 우리 박종인 신부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저희 작가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신부님 장례미사하고 신자들 장례미사 때 머리 두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관의 위치가 다르다. 관에 상 방향. 머리가 머리 방향. 있고 발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입장하고 퇴장이 다르고 미사 네. 중에 그 위치가 또 다르다는 그런 네. 그거 얘기를 저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저도 이렇게 찾아본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소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는지 그 위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뭐 아무 쪽이나 들어가서 상관없잖아. 뭐 관이 앞이나 뒤나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실제로도 어느 미사에 갔더니 그 연령의 그 어르신분들끼리 저희가 앞에 저희가 뒤에 한번 싸우시는 일상 그러시는 경험도 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전례 했던 교수 프랑스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 니네 살아생전에 미사할 때 어떻게 했어? 두벅두벅 걸어갔지. 그러니까 무조건 입장할 때는 발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을 해서 발이 이렇게 입장해서 제대를 머리가 있고 제대를 바라보는 형상으로 머리 생각하라. 그러면 쉽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래요. 어려운데 들고 나가니까 들어가는 방향. 발이 먼저 실제 들어가잖아요. 미사 발. 참석할 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제대를 이렇게 발 쪽이 제대를 향해서 있는 거고 사제인 경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입장을 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을 이렇게 향해서 있잖아요.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돌려. 아, 그래서 돌려. 머리가 네. 제대 쪽, 머리가 발이 제대 쪽인 신자 게 쪽. 사제. 아. 발이 제대 쪽인 게 신자분이 장례미사 그렇게 한다고. 아, 그 신부님과 그 신자들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이렇게 그렇죠. 예. 머리를 논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운동작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해서? 여기가 머리면은 관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거고 신자도 그대로 예, 쓰고 쓰는 거고 왜냐면 미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제는 제대에서 이렇게 신자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놓는 쓰는 거고. 거다. 신자들을 나올 신자를 때는 바라보고. 나올 때 사제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신자들은 이렇게 있다가 돌려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당 가면은 다 돌리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이렇게 쓱 넘어가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느낌 좀 드는데. 아니 근데 이제 색을 쓰자 때니까 믿고 싶은데 또 지금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다시 알아봐야겠네. 아니, 그러면 네. 장례 때 들어가는 걸 제가 이 정도를 남길 수도 있겠네요. 나는 머리부터 들어가서
나올 때는 발로 나오게 해달라. 남기시면 되죠. 남기면 되는 거죠. 남기시면 된다고. 네네. 이게 유언인데 뭐 해드리게. 못해드리기. 그게 뭐 난 이게 전례적으로 크게 뭐 그런 소원도 못 들어드리고. 그 위반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요. 신부님이 쓰신 책에 의하면. 그 책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 또 굉장히 큰 권위와 저도 책 쓸 때 조사하고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또 궁금한 게 연도 말입니다. 연도. 그 연도를 해주시면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좋죠. 연도의 이 가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양은 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서양은 그런 음률의 연도가 없죠. 없죠. 저희만 기도문이죠. 만드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고유한 한천주의 고유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예, 맞아요. 연도군요. 우리의 그 고유한 가락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토착화 맥락에서 가장 잘 토착화된 게 연도. 상례, 연도. 그 연도 상장에. 악보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성지게.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외국어? 그러면은 서양은 그런 연도 같은 게 없다면 그냥 그레고리안 성가나 뭐 그냥 성가와 성가도 그냥 기도하는 것만 좀. 그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고요. 네. 그게 아마 그래서 예식으로는 뭐 레퀴엠 같은 게 아마 그런 쪽에서 나온 문화 장르가 맞다, 아닌가 싶어요. 레퀴엠이 있구나. 그쵸, 장성국. 장성국이. 뭐 장례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단나가 다르죠. 그쵸. 거기는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문화. 네. 저희 신제 계속 다 보이시고. 그쵸, 얼굴이 다 보이고. 네. 회심의 코너죠. 땡땡땡 신부의 TMI. 오늘은요, 김정환 신부님께서 해외 출타 중임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를 하셨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TMI? 갑자기 갈증을 느끼셨네. 준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신부님의 TMI의 주제는 뭐였길래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새롭게 보였을까요? 주제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날의 한 짓을 알고 있다. 오, 그럼 공포물인가요?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네. 펀한 재밌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스릴러의 주인공은 우리 최강희 신부님 쓰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회적 유죄는 별로 문제가 네.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그 오래전 이야기인가 봅니다. 저희 뭐 20곡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ETMI 신학교에 대한 거는 지난 신학교. 그런 거구나.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오랫동안 왜냐면 더 쉽게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종인 신부님은 저희 학교 출신이 아니시고 서강대 출신이신데 가장 최신 뉴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김상호 신부님이 해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난번에 또 명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올드한 제가 해도 괜찮겠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세 분은 그러면 동문이신 거고. 동문이죠. 네. 제가 그 연도를 해보니까 광희 신부님이 저랑 같이 지냈어요. 네. 그리고 또 광희 신부님이 상우 신부님이랑 같이 지냈어요. 가운데 낀 세대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미 소품 받고 나갔을 때 상우 신부님은 그때 그 후에 들어오셨어요. 어... 피부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까지는 0으로 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 준비할 때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서로 그런 얘기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신학교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서울신학교가 아마 주 정부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05년도에 150주년 개교 기념을 했습니다. 모태가 베론이었어요. 베론. 예. 그래서 1855년부터 해서 1866년도. 근데 이제 그 1866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 정말 그 불행하고 가슴 아팠던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간에 끊겼다가 그 예수 성심 신학교라 그래서 1885년도에 재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2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일제 탄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신학교를 임시 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45년부터 이제 이어져 왔고요. 성신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거는 47년부터 해서 59년까지 돼 있고 카톨릭 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거는 1959년부터 해서 1992년까지
맞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거는 의대와 신학대학과 그다음에 그 성심여대가 합쳐져서 통합대학이 된 거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어요. 네. 기숙사 생활 아닙니까? 신학교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이죠. 그렇죠. 그 기숙사 생활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많죠. 네. 뭐 저희 세대가 갖고 있었던 에피소드, 뭐 최신부님, 김신부님, 그리고 또 해화동에 저희 그 신학교 기숙사와 그 신학원이 해화동 성벽 안에 있거든요. 낙산. 철옹산 같이. 그래서 또 다른 일반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금녀의 집? 금녀의 집이고. 금녀의 집.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보통 금녀의 집도 1년에 한 번씩, 개남의 집도 1년에 한 번씩 개봉이란다. 오픈데이가 있잖아요. 오픈데이. 오픈을 하죠. 네, 오픈을 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인 구역까지. 네. 이제 부활대축, 요즘에 부활대축일 안 하고 성소주일날 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그런 성소를 좀 가지십시오라고 해서 평상시 오픈하던 그 구역보다 더 들어가서 기숙사 앞까지 그러니까 기숙사 방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니 아까 시부님께서 막 자랑하시면서 내가 말이야 이번에 신학교 TMI를 숫자로 준비했어 기대하라고 막 그러시더니 지금 뭐 아직 뭐 아니 준비해 놨는데 너무 또 지금 몇 번 방송해 보니까 숫자 약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저희 계산기 준비했어요. 알겠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숫자. 일부는 그냥 얘기해드리고 당황하실까 봐 바로 물어볼까요? 네, 그냥 바로 하세요. 저희 당황하지 않아요. 일부는 제가 해서 만약에 맞추시는 분에 한해서는 선물 줘요? 이 이후에 신학교 개방돼? 제가 식사 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힘든데 맞춰야 될 텐데. 혹시 제가 그럼 적어야겠다. 성적표. 자 1896 1896. 그 저기 명동성당이 1898이니까 2년 전인데? 배론 신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아닌가? 화를 좀 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제 배출. 어떻게 하셨어요? 맞다. 그럼 그래도 이야 역시 김대건 우리 이 코너의 진행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와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든데. 나 진짜 때리기 잘해. 한국 최초의 서품식이 있었어요. 한국 최초의 서품식. 1896년 4월 26일 강성삼, 정규화, 강도용 세 분이 지금의 약현 성당에서 아주 역사적인 일이죠. 네. 우리나라 최초 한국에서. 한국의 첫 번째. 몇 년도라고요? 1896년도. 역시. 자, 아까 제가 신학교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잠깐 얘기했는데 1945년. 1945년. 1945. 네. 해방. 해방은 제가 밖에 나가서 물어봐도 다 아는데요. 네. 근데요. 신학교와 관련해서. 신학교 관련해서. 그때 해화동으로 왔군요. 그때 해화동. 역시 맞습니다. 선물. 사는 사람들은 몰라. 네. 이 파리 외방 전교의 소유의 해화동 소유지와 서울교구 소유의 옛 용산신학교 부지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화동 시대가 막을 이렇게 연기에 시작되고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방청객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 그리고 우리가 맞출 때마다 되게 놀라요. 못 맞추잖아.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 양성평등 시대에 맞추어서 1972년. 최초의 여성. 그렇지. 여성 누구? 수도자와 평신도. 입학이 허용된 거야? 네, 입학 허용. 역시. 여성 수도자. 72년도에 된 거구나 이게. 1972년.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정답도 굉장히 배려심 많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최강희 신부님이 맞추니까 나도 동시에 맞췄는데. 동시에 맞췄어요?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알았어요. 네. 최신부님 것만 최신부님한테 1점 줄게요. 1점. 네. 자, 분발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네. 6188. 6188? 6188? 뭐야, 전화번호야? 6188, 6188.
인가요? 명 사람 숫자다. 배출된 신부님 숫자. 한국 신부님 숫자? 배출된 한국인 신부 사세. 신부님 숫자? 언제까지? 오늘까지. 올해 10년 전? 지금 5년 전? 2017년 방송을 고려해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 비슷했어요. 네. 뭐 맞다고 2018년 보겠습니다. 예. 봄까지. 그래서 매년 한국 천주교 사제 임명록을 이렇게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 네, 네. 주교회의에서 2018년 1월 11일. 그 이후에 이제 서품식들이 좀 있었기 1월 때문에 11일. 조금 네, 네, 네. 더 그 사이에 그 열흘 사이에 없었죠. 저 사제 서품. 2월에 저희가 있었죠. 그러니까 1월에. 1월까지 그 사이에 때문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12월 3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정색 사이에 진짜 어디 갑시다. 수도에서 주지 않았을까? 그 사이 있죠. 따로 알아봐야 작은 수도에 늘어요. 계속 늘고 있어. 작은 수도애들은 그때 어쨌든 저는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서 신부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틀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모로 체크하세요. 알아서 세모. 선물에 혈안이 되신 것 같아. 약간 충혈되신 것 같아. 충혈. 내가 굉장히 우리 학교 교가 좋아하거든요. 교가? 나 교가 궁금해요. 첫 구절을 우리 한 1절만 좀 같이.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괜히 또 박 신부님 또 소외당하시고. 아니 저희 아니요, 혼자 교가 교가 잘 부르면 돼요. 교가 잘 몰라서. 혼자 교가 불어로 부르면 되잖아요. 교가를 몰라. 그럼 최 신부님하고 우리 김 신부님 한번 네. 해볼까요? 시작. 진세를 버렸어라. 진세를 버렸어라. 이 몸마저 버렸어라.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자, 여기까지. 이 김대건 신부님 잠깐만요. 예수의 교가 가나요? 몰라. 우리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영명축일 축하를 신자들이 해주실 때 이제 신부님도 이제 응답 한 말씀 하세요. 그럴 때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 1절을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그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이거 되게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학교 교가를 들어봤을 때 보통 처음에 나오는 게 산 이름이나 강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맞아. 없이 신세를 버렸어라. 진세를 시원 씨, 저희가 신세가 편하는 걸로 보십니까? 우리가 신세를 버렸어. 신세를 버렸어. 비정상하네. 아니 어떻게 들렸냐면 신세를 조졌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 신학교와 나만 안 버렸어. 난 안 버렸어. 그래서 여자도 네. 저요. 5학년. 기숙사 숫자. 이야. 그럼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야옥간 대건 1번 야옥간 2. 2번 대건 서편 3 대건 동편 가학간 수덕간. 아, 정답. 아니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이해를 못했어요. 강학관. 난 가학이라고 들었어. 가학. 좀 발음이 세요. 아니 너무 가학이라고 그래서 나는. 강학관. 신세 도망치고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자, 숫자 2. 숫자 2. 2? 야, 이거 맞추면 제가 3점 드립니다. 숫자가 2야? 철학과 신학. 그거 아니야? 너무 학문적이야. 너무 학문적이네. 정말. 너무 학문적이야. 예수의 아니랄까 봐. 숫자 2. 숫자가 2. 2. 커플이네, 커플이야. 숫자가 2니까.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줬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저요. 박 숫자. 방학 숫자 2?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야? 딴 데는 그래. 아니 기쁨을 줬냐고 하면 기쁨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숫자 2? 기쁨을 줬대. 기쁨을 신학교와 줬어. 관련된 거군요. 신학교와 관련된 그렇죠. 거고 신학교에 거주합니다. 아닌데. 두 명의 여자가 같이 사나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여자가 어디 살아요? 키우는 개수. 맞아 나도. 나도 어떻게 그거 알았어? 근데 그 예전에 아니, 예전에 둘 아니었어요? 아니요, 옛날에 저희 살 때는 개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개를 다 해가지고 그 우리가 남은 그 짬발 있죠, 잔반을 그렇죠. 그 강아지에게 먹여서 그 어린 강아지가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이거 조절이 양 조절이 얘가 짜부가 돼서 배가 땅에 깔리고 발은 양쪽에 네 방향으로 뜨고 수녀님이 데리고서는 가축병원 갔던 그 보고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개거든요. 그러면 그 두 마리가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럼 몇 년 기준,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두 마리입니까? 그거는 이제 최근인데 저희 동창신부님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기시면서 키우던 개 두 마리를 네.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대요. 네. 이제 두 마리밖에 없답니다. 네, 불확실하다 그러면 제가 전화 찬스 써서 가톨릭 신학대학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저는 그 개 굉장히 많을 때 개화범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면 그 수많은 밥 주는. 강아지 밥 주는 거 하지 않습니다. 네, 똥을 치우는 그냥 맨날 그럼 그거용 전용 복장이 있어요. 왜냐면 개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달라붙는다. 저는 그걸 치우러 가는데 얘네들은 그 바닥에서 이래가지고 다 그걸 옷에다 묻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알려들고 막 이러면 개화범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 그리고 이제 우리 테니스장, 개화범. 테니스 코트 많고 테니스 많이 치니까 테니스공 보면 강아지들이 막 달려가고 공 막 물어뜯고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많다 보니까 또 불상사가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개 물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도 테니스 공만 보면 쫓아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그 봄학기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신학교를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그 본 기억으로는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철창 그 거기, 아파트에 두 마리밖에 내가 못 두 마리, 그 그 개를 기억이 얘기하는 나가지고 봐서 맞추신 거예요. 보셨구나. 맞죠. 그렇구나. 옛날엔 낙산 위에 개 아파트가 되게 많았어요. 또 계신 데가 또 해화동 아닙니까? 술래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술에 얽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늘 기도와 노동과 학업에 전념했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있었나요? 소문에 수요일 오후에 나와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많이 먹고 오기로 막 내기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미사주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사주가 사라졌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네. 술도 못 배우고 그리고 또 아주 이 제한된 어떤 규칙적인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출도 제한돼 있고요. 현재 규정으로 보니까 외출이 조금은 자유로워졌는데 저희 때만 해도 1, 2학년들은 전혀 외출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담임 신부님의 어떠한 그 허락하에 같이 소풍을 가는 거는 몰라도 3학년부터는 수요일과 주일날 외출이 되는데 지금은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자유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날 가면은 저희가 뭐 여자친구를 만나겠어요, 뭐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쌓였던 나름대로의 그 속풀이, 네.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그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외출날 가는 술집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맥주, 그다음에 이제 소주 이렇게 했는데 저희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맥주를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미식당이라고 아직도 있더군요. 아직도 있어요. 감자탕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가능한 거는 야채와 육수는 계속 입게 돼요. 술만 시키면 되니까. 그 축구 배고플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맥주를 먹고 싶은데 그 당시 맥주는 좀 있는 분이 먹는다는 어떤 게 때문에 하지만 그 맥주를 약간 퀄리티를 낮춰서 그냥 시원하게만 해가지고 싸게 팔았던 곳이 있어요. 물 타서? 물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은 어느 집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감 신부님이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 사건으로 한 회 특집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아버지 집까지 마라. 공식 상호를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심리가 뭐냐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마주 뭐가 약이라도 탄 것 같이. 그래서 그분이 불시에 시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 로타리하고 신학교 입구에다가 그분이 나오는지를 또 이렇게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네. 할아버지 집. 신학생들을 위한 패키지 메뉴도 있다고 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저기 왜 다니다 보면 왜 혹시 대학로 안에서도 신학생들은 딱 티가 난다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정말 이게 창피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학보사 사건 아시죠? 성대 학보사.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우리 최 신부님. 성대 학보사 사건. 근데 구체적으로가 지금 다 얘기하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일단 얘기하시고 나중에 알아서 편집할게요. 그러니까 성대 학보에 이렇게 그 신학생을 알아보는 법 해가지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카톨릭 신학대 학생을 알아보는 방법. 알아보면 그들에게는 미리
접근하지 않는다거나 아니, 가서 이렇게 너무 작업하지 않게. 아, 특이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네네네. 너무 특이하니까. 네. 뭡니까? 1번. 1번이 남자들끼리 몰려다닌다 뭐 이런 거 있었네. 남자들끼리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닌다. 우르르 몰려다닌다. 네. 그 다음에 아마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 계절에 맞지 않는. 5월에 파카를 입고 내려오는. 신학교가 춥고 좋아요. 좋아요. 이거 속세로 내려오면 더워요. 더워. 네. 우르르 잠바 입고 서늘해.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입고 인상 안 좋으니까 그 당시 백골단인 줄 알고. 또. 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 몰려 있는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지역 마트 중에 무슨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먹고 얼굴이 다 빨개진 상태에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몰려서 그 마트의 봉다리를 하나씩을 잔뜩 들고 라면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는 거죠. 이제 그 성벽으로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저는 이렇게 남자들이 미친 듯이 웃으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데자뷰 현상이. 매주 느끼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느끼는 건 아니죠? 뭐랄 수 없네요. 네. 어릴 때 신학교에 다 자란 거 말할 수 아니에요? 없어요. 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되게 씁쓸한 게 네. 전 신학교 떨어진 지도 한참 됐고 벌써 이건 굉장히 오래된 그냥 추억으로만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호프를 다니고 있고 그렇죠. 제 사무실이 대학로에 있어가지고 땅도 아직도 가고 있고 이거 네.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될 언제 시점이 한번 아닐까. 케미시대에서 만나시죠. 진짜 맛있어요. 저희 만나시죠. 네. 근데 그 술 먹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추억 한 가지씩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세대별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제 소품을 받았지만 네. 밤에 저희가 대치묵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자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잠꼬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일어나잖아요. 노래를 부르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노래를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모여 들어갔고 그 둘레 이렇게 다 서서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노래를 끝까지 진짜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죽은 시인의 소리 같아. 자는 거예요. 김상우 신부님. 전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신부님은 특집으로 저희가 하나 딱 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다 하세요. 얘기해? 하나만. 저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이미지를 내려놓는 게 있는데 이미 날 내려놓는 건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차기. 관객은 대박을 원하지 원래. 뭐 많아요. 오늘은 지키는 걸로 하나 하세요. 네, 좀 지키는 걸로. 네. 제가 자치회 저는 이제 강학관이라는 기숙사 출신, 네. 신분들도 이제 강학관 기숙사 출신이고 수덕관 네. 기숙사 출신인데 강학관 기숙사에서 제가 자치회 총무를 할 때 얘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신학교 기숙사들이 이제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5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토요일 저녁에 각 공동체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의 날 행사를 보통 합니다. 네. 공동체의 날 행사가 뭐냐면 뭐 그 기숙사 공동체별로 뭐 외출해서 연극을 보기도 하고 어디 뭐 소풍을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기숙사 안에서 같이 뭐 간단한 다과와 뭐 만두나 치킨이나 이런 걸 밖에 주문을 해서 간단한 다과를 즐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총무를 할 때 저희 기숙사가 공동체 날을 저희 기숙사 안에서 장기자랑 비슷한 걸 했어요. 복학한 3학년들 또 이제 이제 신부님이 되시는 부제님들 떠나고 보내면서 저희끼리 뭐 이렇게 조금 작은 파티를 하면서 다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치회 총무였으니까 네. 외부에다가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신학교 저 다닐 때 주문했던 음식들이 이제 뻔해요. 왕만두, 뭐 치킨, 피자도 있었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배달 오시는 분들이 신학교 안까지는 들어오실 수 없으니 신학교 입구에 있는 그 수의실에다가 보통 그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되기 전에 이제 내려가서 음식을 찾으러 갔죠. 근데 이를테면 제가 만두를 2박스를 시켰는데 만두가 한 6박스, 4박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서비스인가 보다. 신학교에서 오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했더니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그래서 다 갖고 와 리어커로 끌고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희 기숙사 높은 데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쫙 풀면서 내가 자체 충분 능력이 이 정도라고 보여주고 싶었어. 네, 우리 기숙사 이제 그 공동체 형제들이 좋아가지고 평소에 생각해 보세요. 만두 하나 돌아가던 게 한 4개가 돌아가는 거야. 역시 능력 있다는 걸 먹고 있는데 정말 최고다. 예, 갑자기 공동체 나오고 있는데 문 밖에서 아주 거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제가 나가봤더니 사실은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다른 기숙사 공동체에서도 공동체의 날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만두집, 치킨집에서 주문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알게 뭐야. 그냥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다 주문한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 박스는 사실 저쪽 A라는 기숙사, B라는 기숙사, C라는 기숙사인데 그거에 어떤 구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리버드여가지고 그걸 다 쓸어온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공동체는 풍성하게 먹었지만 다른 공동체는 이제 과자만 먹었대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주일날 주일미사 하는데 이제 선배들이 컴온 베이비 그랬죠. 야, 역시 살 때는 얼리버드다. 네. 만두 맛있었냐? 굶으신 분 여기 육즙이 나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신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신학교 하면서 저희가 하하호호 즐길 수 있었던 건 우리 김정환 신부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너스로 김정환 신부님께서 이거는 내가 꼭 오늘 한마디 더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거 하나만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규 전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 사실 그 1학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 내용을. 근데 번역된 걸로 보니까 신학생들은 그러므로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금원에 따라 내규를 단지 외적 규범으로서만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는 내적 지침으로 삼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네.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좋은 추억들도 그걸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사제직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신학생들 괜히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안 해봤던 건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규칙에 따라 사는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남자들끼리 우르르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 앞에 붙은 뭐 자기네들끼리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거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신학교 생활이 그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생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결심을 다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치 오늘 내용 중에 신학교 이야기 있었는데 뭐 우리 지금 5명이 마치 신학교의 그런 그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처럼 방송되고 있지 않는가. 참 오손도손 사는 모습들이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신학교 얘기가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 저도 수도원 입회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재미를 살까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어색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월이라는 게 우리에게 우정이나 더 그만큼 더 신뢰를 쌓아주고 기쁨도 늘려주는 것 같다는 걸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성소를 꿈꾸고 계신 분들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실제 문을 좀 두드려 볼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신학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은 제한된 것만 돌아가고 싶고 지금 오늘 같이 즐겁게 했던 그 방송의 마음이 제가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엔 그렇게 안 할 것 같더니 결국 다 소감 얘기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 수다 본능 아시겠죠? 저희 프로그램 제목 한번 외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태어나서 여기 처음 왔거든요. 바로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인데요. 너무 재밌다. 이거 한 번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떼짱들이 떼짱, 이렇게 떼짱. 있잖아요. 네, 떼짱. 그런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경험자셔요. 시범비를 준 그분들이 침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저는 태어나 처음 먹었어요. 전 안에 진달래가 꼽혀 있어요. 그걸 하나 따. 야, 진짜 어디서 신학교 얘기를 하는데 군대 뭐 이런 얘기를